전자 감시 장치라는 건 그 아기 심장 박동을 체크해가지고 아기 건강을 평가하는 검사 장비예요. 출산하는 분만한 산부인과는 다 가지고 있는 장비인데, 여기 프루브가, 이게 탐척자라고 하는 프루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자궁 수축 압력을 체크하는 프루브고, 요거는 자궁 압력을 체크하는 거에 배다. 그 압력을 체크해야 되니까 자궁 압력이 잘 체크되는 부분, 가장 자궁 압력이 잘 체크되는 배꼽 주변에 가장 톡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지방이 얇은 부분에다가 대야 돼요. 예, 그 복부 그 밴드로 잘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압력을 체크하는 부분이고, 진통이 잘 오는지 봐야 되니까, 또 조산통 있는 분들은 조산통이 있는지 봐야 되니까 그걸 적당한 위치에서 붙여야 되고, 이거는 아기 심장 박동을 체크해서 쭉 기록하는 탐척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태아 심박 측정 장치는 이렇게 심박 체크 부분, 자궁 압력 체크 부분 두 개가 있고, 이거는 이제 태동이 있을 때 누르라고 하는 건데, 이제 태동이 있을 때 이제 심박의 변화를 보는 장비라서, 그래서 태동 있을 때 누른다고 그래서 태동 검사기라고 불러요. 원래 정식 명칭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태아 전자 감시 장치라고 하는 거지만, 원래 산모배에다 붙여야 되는데 산모배가 없으니까 일단 흉내를 내볼 건데, 이건 종이가 이제 나오도록 이제 누르는 버튼이고, 보이죠? 거기서 이렇게 젤 좀 줘봐요. 심박 등 체크할 때는 항상 젤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물론 산모배에다 붙여서 태아 심박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산모배에 직접 붙이는 모습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내가 손으로 일단 흉내를 내는 거예요. 태아 심박동의 정상 범위는 120에서 160이라고 내가 먼저 얘기해 줬죠. 근데 160을 넘어가거나 120 이하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판단을 해야 돼요. 일단 오늘은 검사하는 거 일단 보여주고,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다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장비는 이 도플러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음파를 쏴서, 초음파를 쏴서 그걸 받는 거기 때문에 산모 몸이나 태아한테는 뭐 무해해요. 무슨 해로거나 무슨 부작용이 초래되는 건 없어요. 임신 전 기간 동안에 임신 말기에 한 번 보험으로 검사할 수 있어요. 그 이상의 검사는 보험이 적용되질 않아요. 일주일 동안의 아기 건강을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원래 고위험 산모들의 경우에는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이제 일주일마다 검사를 하면은 이제 비용도 좀 들고 하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2주에 한 번 38주 때 기본으로 검사를 하고 40주 때 검사를 하고, 별 문제 없는 분들은. 만약에 고위험 요인이 있어서 뭐 혈압이 높다든가 아기가 발육이 문제 있다거나 그러면 일주일 간격으로 보기도 해요. 조산통이 의심되거나 그럴 때는 뭐 36주나 그 전에 보기도 하고. 그래서 20분 동안 이걸 체크를 해야 돼요. 20분 동안 체크해서 그 태동, 그러니까 심박동 양상이 어떤가 하는 거로 아기가 건강한지 아닌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분 동안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생긴 장비는 모양은 기계마다 다 다양해서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좀 더 다르게 생긴 것도 있고, 장비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쓰는 장비가 가장 이 모니터, 피탈 모니터라고 하는데, 피탈 모니터, 피탈이라는 게 태아라는 뜻이고 모니터라는 건 이렇게 감측 장비들을 말하는데, 이런 장비 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회사예요. 이 회사가 코로메트릭스라는 회사가 제일 많아요. 이 장비가 많은 산부인과들에서 이걸 써요. 그래서 받으면은 다른 데서도 받으니까 거의 이거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종이도 다 이렇게 생긴 종이고,
뭐 종이 끼고 빼는 것만 좀 다를지 모르는데 거의 이렇게 같은 양식의 종이를 써요. 조금 사이즈가 다를 수 있는데 양식이 다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 부분은 자궁 수축을 기록하는 부분, 한쪽 부분은 심박동을 기록하는 부분. 이게 이제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은 뭐 너무 느리거나 쭉 계속 잠깐 올라갔다가 떨어지거나 잠깐 내려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심박이 떨어져 있다거나 올라가면은 문제라서 그런 경우에는 장비에서 알람이 울려요. 지금 138, 뭐 140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태아의 심박동은 어른들이 2배 정도로 빠른 게 정상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심박동을 체크한 거고, 압력은 젤을 묻힐 필요는 없어요. 이거는 기본이 0인데 보통 이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10 정도에 맞춰놓도록 하면 돼요. 베이스라인을 이제 아무것도 안 눌러쓰다가 이제 이렇게 베이스라인을 10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걸 누르면 이제 10으로 0점 조정이 돼서 10이 기본이에요. 항상 이거보다 더 낮게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압력이 올라가면은 거기서 보일려나 모르겠는데 이쪽에 한번 봐봐요. 올라가는 거 보이죠? 수치가 네. 보면 0인데 보여요? 이거 누르면 이제 자궁에 이제 수축이 오면은 이게 꽉 그 수축이 오면 이게 눌리니까 이게 압력 게이지가 이제 올라가요. 이렇게 다시 굉장히 센서가 예민하기 때문에 살살 압력이 올라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30, 40, 50, 100인데 끄트머리가 보통 100까지는 잘 안 올라가고 뭐 한 60, 70 되면 상당히 수축이 강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치를 보고 지금 진통이 수축이 잘 오고 있구나, 아니다,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를 정확한 자리에다 붙이지 못하면 수축이 제대로 체크가 되지 않아서 실제로 수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잘못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료 장비들은 사용법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과를 판단을 이끌어낼 수가 있어서 장비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그걸 이용하는 경험을 쌓도록 노력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설명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잘 숙달돼서 잘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장비는 왜 어떤 목적으로 쓰는지를 잘 반드시 알아야 되고,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원장이 또는 의사가 시킨다고 해서 이렇게 심부름꾼처럼 하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은 일에 대한 보람도 없고 긍지도 없고, 또 산모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서 저거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물어봤을 때 대답도 못하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이러면 그거보다 더 심한 망신이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20분, 지금 이제 시간이 없어서 20분 쭉 해보진 못하겠는데 20분 다 체크했다고 치고 20분 이제 다 체크하면은 이제 기계를 이제 종료하고 종이를 쭉 출력한 다음에, 왜냐면 이제 결과를 항상 기록으로 남겨놔야 되니까 이렇게 반드시 종이를 출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서 기계로 봤는데 센트럴 모니터링이라고 해갖고 이런 기계 여러 대를 간호사 스테이션에 앉아서 이렇게 원격으로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분만실 하나, 보통 한 명에서 한 번만 쭉 보니까 그렇게 뭐 중심에서 이렇게 원장실에서 볼 필요는 없지만 옆에다 잠깐 내려주셔서 이런 식으로 이제 20분간 체크를 해가지고 이제 얻어진 결과지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결과지를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건강한지를. 아기 건강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랬죠. 초음파로 아기 이제 뭐 발육이나 양수양을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산모가 느끼는 거는 태동이 활발하게 있는가 하는 걸로 판단하는 방법도 있고, 태동검사법이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태아 전자 감시 장치로 심박동을 체크해서 그 양상을 보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모들한테 내가 항상 설명하는 걸 옆에서 봤으면 잘 어느 정도 이미 다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이거는 몇 가지 기준에서 정상 범위를 봐야 되는데, 지금 위에 이쪽이 심박, 여기는 이제 심박동 기록한 부분, 아래쪽이 자궁 수축을 기록한 부분이에요. 종이 페이퍼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색깔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서 이거 이게 심박동 장수축인데, 심박동은 120 횟수가 어떤가 봐야 되니까 여기 120이라고 써있죠. 120에서 아까 나오겠죠. 160 사이가 정상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심박동 횟수가 어떤지, 심박동 횟수 1, 심박 횟수 120에서 160 사이짜리 있는지, 너무 느리진 않은지. 또 두 번째, 변이도라고 해서, 변이도 베리어빌리티라고 하는데, 원래는 베리어빌리티, 여기 지금 삐쭉삐쭉하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규칙적으로 평탄하게 이렇게 베리어빌리티가 없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건강이. 베리어빌리티가 없다 그런 거예요. 이건 없다. 삐쭉삐쭉삐쭉하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말로 적당히 없어나 변이도라고 하는데, 변이도가 어떤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거는 내가 손으로 했기 때문에 뚜렷이 안 보이는데, 심박 가속이라고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런 모양을 보이는지 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 평균보다 위로 올라가는지, 가속, acceleration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acceleration. 그런 심박이 올라가는지, 특히 그게 태동이 있을 때 심박이 올라가는지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하고, 이게 올라가는 게 최소 20분 동안에 2번 이상 있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올라가는 게. 네 번째로 보는 거는 심박 감속. 가속하고 반대로 심박 감속, 떨어지는 거 말하는데, 이 떨어지는 거는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올라간 거고, 떨어지는 건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는 나타나면 안 되는 거, 소견이에요. 아기가 뭔가 되게 힘들다는 소리예요. 심음 저하, 심박 저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건 없고, 저하는 가속은 2번 이상 있어야 되고, 변이도는 있어야 되고, 박동 횟수는 정상 범위.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만족하면 아기는 일주일 동안, 일주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는 아기다 라고 붙는다는 뜻이에요.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상당히 그래도 예측률이 좀 높은 편이에요. 초음파 검사에서 양수 양과 더불어서 아기 건강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검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궁 수축은 지금은 뭐 수축이 없지, 이렇게 평탄하게 나온 건 수축이 없는 거고, 뒤에 내가 아까 여기 눌러봤었잖아요, 살짝.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올라갔어요. 여기 중간, 여기 이제 중간 한 50 정도 올라갔었는데, 100까지 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랬죠. 50 정도, 약한 정도의 수축이 있는 거고, 진통이 이제 강해지면 거의 끄트머리까지 이렇게 올라가고 자주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진통이 제대로 본격적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조산통이 있는지도 판단하고, 진통이 적절한지를. 그래서 이렇게 자궁 수축과 심박동을 체크하는 게 태아 감시 장비, 태동 검사기 목적이에요. 사용하는, 보는 게. 자, 지금 설명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점. 원장님, 이게 120 그 기준에서 떨어지는 게 안 좋고, 떨어지는 게, 잠깐 떨어지는 거는 기계가 잠깐 심박동을 측정 못해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전체로 떨어지거나 둘 다 문제니까, 그런 거는 뭔가 뭐 응급수술을 한다든지 산소를 투여한다든지 조치를 빨리 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베이스 자체가 60 이상에서 계속 뛰면 올라가면은 아기가 감염이 돼 있거나, 뭐 산모가 지금 탈수 증상이 있거나 뭔가 그런 거니까, 뭐 수액을 공급하든지 감염 우려가 될 때는 항생제를 쓰든지. 그러니까 어쨌든 올라가는 경우, 떨어지는 경우, 심박 감속이 있는 경우, 심박 가속이 없는 경우, 이렇게 비정상인 경우들은 각각의 경우 어떤 것 때문인지 추정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돼요. 급하면 빨리 장절개 수술하는 게 방법이고. 너무 텀 없이 계속 이렇게 계속 나오면, 너무 수축이 나오면은 특히 유도분 마실 때 그런 거니까, 자연증치통은 그런 경우가 없어서 약을 중단하든가 줄여야 되고, 용량을. 이런 사람 이거 보고 지금 이거 저기 어쨌든 자기 본인이 붙여보진 않았지만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결과지는. 보고. 근데 궁금하던 거 없어요? 지금 다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잘 알겠어요. 붙이라고 하면은 붙이고, 본인들을 보고 뭐 판단하라고 하진 않고, 의사가 보고 판단하긴 하겠지만, 그걸 보고, 대충 뭐 산모가 이해한 정도의 그런 이해, 딱 보니까 아기가 건강하게 잘 있는 경우구나, 이거 판단해 볼 수 있겠어요? 보면. 그러기는 이런 판단이라는 거는 이 심전도 기계가 판단하듯이, 이것도 뭐 거의 그냥 딱 정해진 그 값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고 판단하는 건 누구나 다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애매한 경우들, 뭐 이렇게 삐쭉삐쭉한 게 애매하고 올라가는 게 이렇게 뚜렷하지 않고 좀 애매한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또 이렇게 디셀레레이션이라는 것도 이거 내려가는 게 원래 다 나쁜 게 아니라 진통 막바지 돼서 아기가 밑으로 내려와서 골반이 끼어 있으면 머리 그 눌리는 현상 때문에 수축이 있을 때 떨어지는 그런 디셀레레이션도 종류가 또 뭐 얼리, 뭐 레이트 이래갖고 또 해석이 좀 다른 그런 복잡한 것들은 있는데 그것까지는 본인들이 알 필요는 없고 하여튼 떨어지는 게 있으면 안 좋고 올라가는 게 있는 거는 좋은 거다. 아기가 활발하게 있는 거다. 라고 그냥 되게 단순하게 일단 판단하는 정도까지는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이 태동 검사 디지털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거예요.